것들을 여기서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 치마 그런 치마,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소설가, 네,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작수공에서 전시하고 있는 장욱진 선생님, 그래서 그림 이제 화가들의 글이나 그림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장욱진 선생님, 네, 장욱진, 네, 장욱진 선생님, 네. 문학, 미술, 미술 이론이나 이렇게 해서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 네, 소설을 연구했었기 때문에 저자들의 얘기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지점은 여기 보면 강릉 석교관이라고 하는 한옥이 있어요. 유명한 한옥이 있는데 거기에 타랑책, 네. 개인 박물관 같은 거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네, 제주에 가셨다가 네, 사진 전공하신 분이죠. 네. 박물관에서는 도록이에요. 그래서 여러 장씩은 도록이고요. 저는 다른 데 찾은 중앙박물관인데 바닥도 한옥 마루바닥 형태로 설계를 하셨고요. 예. 금도 지금 삼선승은 이런 한지의 금으로 원래 위에서 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스림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아치 그리는 거예요. 그것들 모아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점에서 보고 그것들 학생들이니까 안에서 한국에서는 그거를 따로 그렇게 모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어떤 박물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나이 제한 이렇게 하면서 출판하려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시대로는 생활좀 그걸 많이 드러내는데 대체로 그래도 한국 그림은 좀 은근하게 이런 것도 사실 남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망설이고 있는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출판 그런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약간 금기식 약간 문화가 좀 그렇죠.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문화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감추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선생님께 저 책을 하나 드리고 나중에 하나가 드려야 되니까 아까
이거는 이 영문으로 우리 그림들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 시간문화에 대한 분들이 기자, 미술평론가, 백남준이 나오고 편이 괜찮아요. 여기가 조금씩이고요. 이런 거는 예, 이거는 그림이죠. 의계도 따로 있고요. 의계는 설명까지 네, 맞아요. 글이 들어갔고 그림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거는 여기 잠깐 같이 좀 보시겠어요? 여기 어떤 거? 드리거든요. 아, 네. La liste, nomenclature et puis ça c'est 이게 화성 행차 그거인 네, 거예요? 화성을 기록한 거예요. Un inventaire. C'est un roi qui est allé à Souan. Il y a un grand château. C'est très connu. Et montré comme ça, et aussi, il faut bien inscrit. Ils ont bien inscrit, décrit toutes les choses. 내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거 표현을 한 거고, 이 글자는 금속으로 만든 활자예요. 정리자라고. 예, 이 이름이 정리자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 이 화성 이야기만 해도 한참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게 이게 의계예요. 예. 이제 기록을 근데 그 전에는 손으로 써서 의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는 활자까지 만든 거예요. 아, 이거는 예, 예. 몇 년에? 이거는 거의 1790년대. 예, 그래서 활자까지 만들어서 의계를 기록을 했고요. 의뢰할 잠깐만요. 때거든. 그거를 갖다 기록에 남겨서 그림으로 그려서 예를 들면 행차를 할 때 대오를 이렇게 구성하는 생각들을 요구나 다른 어떤 것들을 오케스트라 컴포지션 하는 것처럼 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걸 갖다가 활자로 했다니까. 그 의계를 또 현대식으로 만든 책을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이거는 보시면 이게 두 권인데요. 여기 한자가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자로 나오죠. 그 정리의계 일부를 여기 해서 번역을 한 거죠. 예,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요게 이제 그때 사용했던 음식, 종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예. 근데 레시피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때 레시피는 없고 재료만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 레시피도 들어가요. 이렇게. 예. 이거는 그 레시피는 현대에서 현대에 만든 거죠. 거고, 예. 그 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를 드셔야 된다 이거였고. 근데 이게 사진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담백하면서 사진도 아름답고 해서 요거를 한국의 궁중음식연구원이라고 궁중음식 그런 거 연구하는 곳에서 이제 지휘해서 요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여기 수라일기. 식대 선생님 아닌가? 아니요, 한문여 선생님이 지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책 등을 안 입혔어요. 이렇게 누드 제본이라고 해서 사철 누드 제본이라고 하는데 벗겨진 제본이 이런 책들은 좋은 이유가 이렇게 쫙 펼쳐져요. 잘 펼쳐져서. 근데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좀 약하죠. 그래서 좀 약해요. 조심하긴 해야 실로 되나? 묶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것도 이제 상차림이 쫙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특별히 이렇게 만들었고. 둘째 날 식사를 뭘 드실 건가 하는 거야. 아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이 사진 작가들의 개인 작품이니까 가격이 이거는 국가에서 좀 도와줬을 거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접혀 있죠. 그렇죠. 예,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저는 이 작품을 전시를 봤기 때문에 답답해요. 조금 그렇죠. 이게 안 펼쳐져서. 네, 근데 요거는 그렇죠. 일부러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사철 제본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식에 관한 수라상 이런 뭐 식당이 많지만 수라상은 원래 왕과 왕비 그 대비마마한테 올라가는 상위 수라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계급이 없어졌으니까 수라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수라 일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전에 책을 이렇게 접어서 그렇죠. 이렇게 묶었어요. 지금 이게 겹으로 되어 있죠. 예. 바깥으로 접어서. 예. 바깥으로 접고 예, 예, 예. 안에는 비어 있고. 네, 네, 안에는 비어 있고 뭐 재활용하기도 하고 해서 5 구멍을 내서 실로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만들기가 쉬웠어요. 인쇄를 이거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묶었는데 여기 현대에는 여기 조금 부피가 나가고 이러니까 요거는 똑같은 책이거든요. 같은 책인데 좀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현대처럼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요즘에는. 한 장으로. 네, 예, 한 장으로 하고 요거는 원본이 요 한글 요거는 글씨죠. 인쇄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직접 쓴 건데요. 요거는 지금 원본이 프랑스에 있어요. 예, 프랑스로 외교장관 의기에 있다가 프랑스로 가서 그때가 하여튼 요거는 그 프랑스에 전시하러 간 거예요? 아니면 그쪽 소유예요? 소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그것처럼 수원에 있는 분이 이제 학예사가 공부를 해서 프랑스에서 파일을 받아갖고 한국에서 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책하고 프랑스가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의계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화성 성역 의계. 이건 수원 화성을 지을 때 그런 또 이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네. 네. pour la construction. Vraiment ça c'est. 네. 그래서 부분적인. 예. 요것도 이런 기술을 이태리 기술을 조금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중국 기술을 또 조선에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전수되면서 조금 더 뭐 늘어난 기술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요거 이 책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복제본이지만 원본이 있기 때문에 요 수원 요 화성의 장안문이 예. 6.25 때 반동강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의계로 해서 우리는 의계를 보고 이 기록물로 정확히 복원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네스코 지정문화유산이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원 화성 얘기도 한참 나오네요. 수원 화성 정조. 네. 여기가 저기가 서해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정조의 글씨예요. 어린이 때 썼던. 예. 어린이가 쓴 예. 거예요? 정조가 어린이였을 때. 예, 어린이였을 때 써서 이게 글씨체가 이렇게 이건 한 6살 정도. 저처럼. 네. 한글로 네, 썼네요. 네, 이제 친척들한테. 그러니까 외숙모나 이런 여성들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남자들도 한글로 편지를 썼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이제 모아놓은 편지고요. 그리고 한글 서예에서 이 책이 그 갈물 일철경에서 우리나라 한글 서예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중에 글씨 중에 한국의 독립선언문이 있어요. 아 잠깐만요. 여기 아니고 이 파란 포스트에 있는 부분인가 보다. 네. 여기서 이쪽부터 그 3.1운동 때 이제 인쇄를 해서 뿌렸지만 이분은 그걸 손으로 쓰신 거예요. 네. 독립선언문. 네. 되게 정성스럽게 쓰셨죠. 알자스로 네. 그러면 네. 그때 네, 스트라스부르크는 지금 프랑스지만 이제 독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프랑스어권의 아프리카 선도이네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바이처 가수 가그에 대한 책. 가을에 대한 책, 가을 음악에 대한 책이고 성별은 나중에도 음악을 좋아했고 이거는 이제 한국의 정신과 의사가 호물빵이라는 출판사를 놓고 이 클래식 그리고 여기서부터 역사가 출발해요. 예.
이거는 1100년대, 이제 여기는 원본이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 국보급이라서 그냥 복제본으로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110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에 시가 들어있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슬퍼하는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시가, 이때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그 다음에 요거는 한글이 창제하고 나서 고려의 노래를 이렇게 한글로. 왜냐면은 뭐 그때도 한자로 성종 때부터는 한글책이 안 나왔지만 노래는 한글로 기록해야 정확하니까. 네. 아니 이게 네. 고려 때 나온 거라고. 요 책이요. 요 책은 예, 그러니까 삼국사기. 한자로 네, 있고 예, 예. 이거는 언제 나온? 이거는 훈민정음 창제하고 나서 나서겠죠. 용비어천가.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한글이 나오죠.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종이가 좀 구겨졌지만 종이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분리 깊은 단계, 예, 세미 깊은 물이 여기 잘려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빨간 해, 하얀 달, 일, 월, 오봉도 저 그림. 네, 이 그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조선시대 초에 만들어진 건데 천상열차 분야지도해서 밤하늘을 구획을 지어서 하늘 천문도를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 하늘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은하수, 예, 은하수고, 그래서 저 그림은 뒷면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예, 예, 여기 들어가 있고, 요거는 혼천이, 하늘을 관측하는 천체가 혼천이고, 요거는 이거는 세조가 죽고 나서는 세조 때까지 나온 책이거든요. 한글이 있는 게 월인석보라고. 근데 세조가 죽고 나서는 다시 중국 책이나 한자로만 다 갔어요. 이렇게 노래만 한글로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인데 나중에 요거는 인조 1600년대 인조 시절에 나온 책이에요. 예, 요게 이제 원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무의 색에서 목판본이에요. 목판본이고 이 인조 때 이 사람이 장유라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글을 모은 문집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문학이란 말을 안 썼어요. 일본에서 만든 번역어고요. 그냥 문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집, 글을 모은 건 문집이라 그러고 시는 높이 시문 번역, 시문 외교문, 상소문 이런 식으로 문이라고 했죠. 그 문은 중요한데 소설은 별로 높게 안 쳐줬어요. 시는 중요하게 쳐도 이전에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인조 반정이라고 중간에 강해군을 이제 몰아내고 일으켰는데 그 중에 최명기라고 되게 친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청나라 중국에서 쳐내려 왔을 때 화친하자, 백성이 위험하고 나라가 위험하니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때는 중국의 승인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독일에 보냈는데 지금 제목이 보여서 놔뒀는데 제가 지금 이게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이 책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봤을까? 독일에 보냈는데. 독일에 보냈는데 이것만 표지가 떨어졌어요. 이게 원래 원본 표지고 이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이걸 붙여놨는데 이게 왜 떨어졌을까요? 자, 이거는 보기가 쉬워요. 그림책이에요. 그림을 기록한 거예요. 그림으로 네, 역사를 그림으로. 기록한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항해 조천도가 100길로 조선에서 중국을 간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언제냐면은 인조 반정이 나고 나서 인조를 정식 왕으로 해달라고 명나라에 부탁을 하러 사신을 보냈는데 육로로 갈 수가 없었어요. 청나라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로로 가면 위험하니까 백길로 가는데 이제 평안도에서 출발해서 백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풍랑. 예, 예. 서쪽 이제 서해로 해서 이렇게 가서 명은 주소가 어디였어요? 명은 아직 명은 아직 북경이었어요. 북경이었어요. 원래 북경이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등주라고 해서 여길 갔다가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북경으로.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많이 지나가서 우리나라보다 화려하죠. 중국이라서 좀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결국에는 여기 북경까지 도착을 해요. 북경 자금성까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는 반복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다시 이제 조선에 도착하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역사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림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1624년에서 5년인데 그 당시에 기록한 건 좀 낡아지니까 다시 이제 그려가지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해 조천도 보여드렸고 요거를 부분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죠, 네, 거죠. 네, 옛날에 번역된 거고 이런 잡지도 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가장 지금도 최고의 잡지로 꼽히는. 근데 제목이 아까 저기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와 세미 깊은 물 이렇게 해서 한국 이게 전통 독재 문화라든지 한갈 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뿌리 깊은 나무, 세미 깊은 물 네. 해서 이게 나온 게 70년대 말 네, 80년대 이게 그죠? 80년대 80년 5월에 뿌리 거의 깊은 나무가 말지하고. 폐간이 돼요. 그렇죠. 예. 그때 표지가 약간 무슨 그 80년 그러니까. 5월 광주는 그렇죠. 아니지만 뭐 현충원 그런 사진을 실었다고 폐간을 시키고 그렇죠. 독재 이 책이 비판이니까. 나왔죠. 네, 예. 이게 먼저 나오고 네. 응? 네. 이게 네, 여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남성들도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는 여기까지 출판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목판본이고 요거는 손으로 써서 필사본이라고 해요. 이건 소설책인데 이걸 이제 빌려줬어요. 3,000원 받고 지금 3,000원 옛날에 3전 그렇게 빌려주다가 이제 서양식 인쇄를 이제 시작했어요. 1909년쯤부터 그래서 이렇게 소설책 네, 소설책 이렇게 글자를 네. 이렇게 쓰고 네. 이렇게 네. 쓰고 이렇게 쓰고 근데 요거는 가격이 6전 지금 6,000원 그러니까 빌리는데 3,000원 사는데 6,000원인데 왜 이렇게 싸냐 이 한글 소설은 전해오는 이야기니까 저자에게 인쇄를 안 줘도 돼요. 예, 그리고 이 종이가 이건 한지지만 이거는 싼 종이고 그 다음에 인쇄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건 납활자예요. 조선은 계속 동이 들어간 활자를 썼으니까 활자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서양식으로 납활자를 쓰니까 인쇄 단가가 낮아져서 요거는 2배인데 직접 사서 읽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원본이고요. 요거는 이제 영인본 이제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면 이 조선시대가 끝나고 독립신문 그다음에 독립신문이 요것도 원본은 아니에요. 원본은 아닌데 이제 글자가 예쁘죠. 글자체가 이렇게 앞뒤로 독립에 대한 글이 나오고 요건 광고 그다음에 여기 영문으로 네, 이렇게 해서 독립신문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불어로 한 걸 번역한 거고요. 요거는 원본이에요. 이건 1931년에 나온 이제 강용을이라는 분이 초당이라는 책. 요거는 그 미국에서 좀 상도 받고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고 이 선생님이 이분이에요. 강용을 선생님이 그 토마스 울프하고도 친했어요. 미국 작가. 예. 네, 토마스 울프하고 친했고 기금을 받아서 유럽에 가셔가지고 이 이미륵 선생님을 만나서 책을 쓰라고 추천 막 이렇게 권고도 해서 요거는 독일에서 1946년에 나왔어요. 네, 독일어로. 약간 누르스름하죠. 예. 이게 동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동에다가 뭐 주석도 넣고 했는데 그래서 이 조선의 할자는 누르스름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속 할자를 만들기 전 단계 원래 예, 전 단계는 이제 나무 할자도 있었지만 나무 할자를 하고 그걸 또 주형으로 금속 할자를 하는데 그 전에 한국은 금속에 종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을 언제부터 잘 만들었냐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이 725년에 만든 종이 그 월정사에 있고요. 751년에 만든 에밀레종, 예, 에밀레종이 그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종에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음악을 이렇게 흐름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안드레 에카르트 독일 분이 야, 어떻게 독일 사람들 음악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음악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하고 그 조선 미술사에 감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종을 잘 만들고 지금 이거는 아주 이거는 종소리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악기 연주하는데 그 소리를 이렇게 막 하늘하늘하게 표현한 그러니까 거죠. 네. 저 우리 물결 그거 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그만 종인데 그 나름 이것도 소리가 좀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국사에서 사온 종인데 종을 이렇게 751년 이렇게 잘 만들었지만 금속 할자는 처음 만든 게 1200년대예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전 단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중간 단계가 동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동전을 고려에서 1104년에 해동통보라는 동전을 처음 만들어요. 이건 다른 동전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게 상평통보라고 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해동통보도 글자를 새기거든요. 이 동양의 그 저기는 로마는 주화는 글자는 제가 못 본 걸로 이미지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 글자를 독립시키면
요 글자 부분을 독립시키면 활자가 되겠죠. 예, 동전에 있는 글자를. 그래서 이렇게 이 단계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겠나.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영인본을 괜찮게 만들어서 몇 달 후에는 이제 이번에 독일에 가져가려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책에서 이렇게 이게 무구정강대 다란이 요경이고 그 불국사 석가탑 안에 있던 발견이 됐어요. 요거는 750년 경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00년대에 신라가 막 발달하면서 책도 목판본으로 내고 종도 만들고 굉장히 문화가 활발했어요. 탑도 많이 세우고. 그래서 요게 750년경의 목판본이고 이제 이 목판본으로 책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었어요. 고려 때도 그랬는데 고려 때 전쟁이 계속 나죠. 그럼 내란도 일어나고요. 이자겸의 난이라고 그럼 책이 다 불타요. 전쟁이 나면 불타고 또 몽고가 쳐들어오면서 책이 타서 뭐 강화로 천도도 가고 이런 와중에 책이 없어지고 목판 을 하려면 나무를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소금을 담궜다가 글씨를 새겨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책이 없는데 책을 빨리 내려고 하니까 그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금속 활자를 만들면 책을 빨리빨리 찍을 수 있겠다. 근데 아까 지금 이제 직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금속 활자를 120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활자는 2점이 있어요. 그럼 1200년대 책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책은 없고 이제 책 중에 있는 거는 직지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프랑스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장이 찍혔어요. 찍히고 자 이거를 이제 프랑스에 누가 가져갔냐? 그 꼴랭드 플랭시라고 프랑스 공사가 한국에 왔다가 이걸 수집해서 가져갔어요. 아, 수집해서 갔어요? 네, 수집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밑에 요 직지를 보면 지금 학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상권은 없어요. 학원인데 이제 요 이렇게 이제 불교의 책이에요. 불교의 내용이고 그 불교의 내용인데 제일 뒤에 보면 여기에 여기가 연도가 나와요. 예, 그래서 선광 7년. 예, 그러면 이 연호인데요. 이때 고려 우왕 3년이에요. 그러면은 고려의 연호가 아니에요. 고려 왕의 연호가 아니고 중국의 원나라한테 좀 지배를 받았잖아요. 원이 북원이 되면서 그 황제의 연호예요. 이 어머니는 고려인이에요. 기왕후라고. 근데 그 7년에 이제 이 책을 찍었는데 찍은 장소가 청주목. 지금 청주목 바깥해외 흥덕사 절에서 찍었어요. 금속활자. 절에서도 금속활자를 찍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해서 주자인쇄. 주자가 금속활자예요. 예. 그래서 이 연도에 이 책을 찍었다는 증명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긴 저자예요. 백운화상이라는 저자가 이제 그 불교의 그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원래 제목은 6자리예요. 직지 가리킨다. 그러니까 본체는 심체는 마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그런 이론을 요약해서 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직지 심체 요절이 제목이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여기 보면 학원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상권이 없잖아요. 금속활자본은. 그러면 완전히 번역이 안 됐겠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뭘로 번역을 했을까? 요거는 금속활자를 한 거잖아요. 아까 1377년에 처음 나왔죠. 1년 후에 목판본을 만들어요. 이때는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판본은 한국에 있어요. 2질이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아까 그 백원화상 스님의 제자들이 이거 중국에서 받아온 책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 청을 한 사람이 목판을 만들었어요. 법린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는 제자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문인 공부 같이 글을 배운 사람 석찬달담. 아까 그 백운화상의 이 백운화상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요 사람은 금속활자본을 만들고 또 아까 이제 그 법린이라는 사람은 목판본을 만들고 그래서 2가지 종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라 때는 그 울산 저쪽에 방구대 안깎아도 있지만 모래에 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역도 많이 하고